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표결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해드렸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찬성 160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엔 총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갑자기 개 짖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There is a saying, dogs bark, but caravan goes on.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If anyone thinks such remarks that is nothing more than a dog's barking can frighten us, it is really a wild dream. Mr. Trump called Kim Jong-un rocket boy. How is your response? How is your response? 그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I feel pity for his advisors. 네, 리용호 외무상이 직접적으로 영어는 알아듣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늘 처음 나오셨고요. SBS의 이기성 논설위원 그리고 SBS의 북한 전문 기자 안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성 위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네. 미국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도 북한이 거의 유일한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싸움이나 논쟁하면 북한 사람 또 한자락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베이징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통 이제 서울에서 오면은 북한 식당을 좀 많이 갑니다. 거기서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북한 종업원들이 그 말 받아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러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또다시 북미 간의 2라운드 말 폭탄 그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기조연설, 총회 기조연설을 북한에 대한 얘기를 개 짖는 소리라고 지금 빗대서 얘기를 했어요. 개라는 동물이 사실 반려동물 가운데 가장 인간하고 가깝고 또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면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말싸움이 또 어떻게 번져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정식 기자. 네. 개 짖는 소리라고 하는 게 일종의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는데 저런 표현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그 사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제 명소설에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네. 그 영화를 정말 알고서 저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북한에서 쓰이게 된 거를 이제 저도 아주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좀 찾아보면 90년대 그 초중반에 이제 제1차 북핵위기 때도 북한 대표가 미국 대표한테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을 할 때는 남북 간의 회담을 하면 대표들이 처음 만나서 보통 사자성어를 씁니다. 사자성어를 쓰면서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 회담을 잘 해보자든가 이렇게 이제 소위 처음 말을 던지는데 북한 사람도 당시에 미국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뭔가 미국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어쨌든 외교관들은 영어를 배울 테니까 미국 소설이라든가 유명한 좀 미국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배웠을 텐데 이 말을 한번 미국 사람한테 써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한 게 처음이 됐고 그게 이제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좀 북한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알 수 있는 말 정도로 퍼졌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좀 상당히 일반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손수호 변호사도 친구들 사이에 뭐 친구가 가령 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너는 짖어라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게 이런 얘기를 우리도 사실은 일상생활에 쓰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보면 저게 꼭 북한식 표현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영화에서 나왔던 표현이고. 어쨌든 그 연어는 미국 소설에서 나온 거니까 북한식 표현은 아닌데 북한에서도 유행하는 말이다 이런 거였어요. 북한에서도 유행하는 말이다. 예. 손소 변호사는 오늘 네. 리용호 외무상이 하기 전에 저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저게 미국 영화에 인용되었다, 영화 대사다 이런 거는 좀 몰랐습니다. 예. 몰랐는데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개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에게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또 북한의 또 유엔 대사까지 이렇게 거친 말을 주고받는 게 만약에 제가 제3국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또 기세 싸움 하는구나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웃어 넘길 것 같은데 저러다가 혹시라도 정말 감정이 상해서 뭐 잘못된 판단을 해서 실제적으로 뭐 공격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요. 그런 걱정이 기후에 그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2012년인가요? 실제로 지금 리용호 외무상이 썼던 저 표현을 그대로 담은 북한 포스터가 있었다. 이 내용을 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찾아냈는데 광명성 3호를 쏠 때인가요? 그때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지금 찾았는데 한번 화면 보면서 안정식 기자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바로 저 부분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강성대국이라고 써 있는 그 차가 있고 그 밑에 개가 짖고 있는데 이제 미국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있는 개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아무리 짖더라도 강성대국을 향해서 가는 북한의 열차는 그대로 간다. 이제 이 개는 짖어도 행렬은 나간다는 표현이 니네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갈 길 갈 거다. 니네는 하고 싶은 대로 짖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핵 개발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가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좋은 표현이 없다. 그리고 또 그게 미국에서 나온 말이니까 미국에서 나온 표현을 가지고 미국을 빗대서 어제 그 좀 비난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고 싶은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리용호 외무상이 개는 짖어도 행렬은 계속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표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표현을 갖고 크게 기사를 쓸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일 새벽이면은 또 트위터에다가 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또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가 짖어도 행렬은 계속된다. 비슷한 표현 우리나라 정치인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정치인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죠. 뭐가 쓰레기라? 이걸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말 돌리는 거 봐라. 말 돌리다니. 말 조심하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책임질게. 예.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제가 지어도 귀찮은 갑니다. 참 또 막말이다. 홍준표 대표가 북한이 이런 표현 쓴다는 거 알고서 저에게 썼을까요? 시점이 이게 2016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출마하기 전에 경남도 지사를 지냈죠. 예. 그때 진보교육감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경남도 소속 공무원, 특히나 홍준표 전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런 공무원도 개입을 했고요. 그 사실이 들통나자 이제 정의당 도의원이 지금처럼 이제 피켓팅을 하면서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나가던 홍준표 지사가 문제의 그 쓰레기 발언을 한 거죠. 물론 양측의 주장은 또 상반됩니다. 본인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막말이다라고 했던 그런 정의당 도의원의 주장. 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니다. 그냥 그 앞에 떨어져 있는 휴지 지우라고 한 건데 왜 오해하냐라고 능청스럽게 넘어갔던 홍준표 당시 지사.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기성 네. 위원, 홍준표 대표 말고 말이죠. 예. 이 유사한 표현을 쓴 우리나라 정치인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말하면 또 박지원 의원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예, 또 이런 그렇죠. 얘기 있었습니다. 그 대표 시절이었었는데요. 2017년, 그러니까 올해 2월 23일, 그때 한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길 연기한다. 또 일부에서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하야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복잡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또 얘기를 올렸어요. 개는 짖어도 탄핵 열차는 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열차에 하차한다는 연기를 피우지만 그분이 가실 곳은 사저가 아니라 그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보좌관들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아마도 백악관에 이 사람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법한데 지금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예.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저걸 이제 보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페이스북에 이런 데 트위터에 올린 것은 자기가 그냥 즉흥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여러 참모들을 뭐 해가지고 굉장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새롭게 또 가피를 많이 했다는데 그걸 보고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저걸 또 어떻게 또 막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걸 보고 아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또 한번 이게 찔러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그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외교적인 해법이 우선이다라는 뜻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좌진들이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정식 기자, 네.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보면 어쨌든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리전 효과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사실은 미국까지 날아오려면 북한에서 직항이 없기 때문에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에서 하룻밤 자고 또 날아왔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속 뉴스가 들어오는 걸 봤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내가 이제 가면은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를 댈 텐데 뭐 무슨 한 마디를 통해서 일단은 그닥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북한이 역시 만만치 않구나 라는 얘기를 해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에 있어서는 어쨌든 북한이 절대 뒤지지 않는 나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리용호 외무상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외교관으로서의 개인 플레이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북한의 아주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글피까지 해서 주말 사이에 공식적인 이제 격한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미사일을 추가로 쏜다든가 해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든지 좀 이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물론 외교적인 해법, 이 북한을 파괴하는 수단은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내용에 적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곧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이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아베 총리도 이미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입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나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지. 지금 북한은 사실상 고립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공감을 표시할지 이 부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최근 어떻게 지내는지 그동안 보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동안에는 보도가 나오면 이제 화성 12형, 14형 쏠 때, 발사할 때 항상 거기 가서 현지 지도하면서 미사일 발사 장면 바라보는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하나의 패턴이 된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 발사 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참관을 하고 끝나고 나하고 치하하고 뭐 이런 사진 찍고 뭐 이런 패턴인데 오늘 이제 북한이 보도한 걸 보면 그 과일을 많이 재배하는 이제 과일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현지 지도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과일이 많이 열린 곳에 현지 지도를 한 건데 뭐 이른바 어찌 보면 민생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오랜만에 민생행보를 한 건데 이게 반드시 민생행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북한은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 하는 일정대로 간다. 어찌 보면 리용호 외무상은 말로 폭탄을 보여줬지만 김정은은 전혀 그 좀 역설적인 방법의 행동을 통해서 미국에게 우리는 니네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갈 길을 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행보로서 이 과일군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언을 바라보노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 눈뿌리가 뭡니까? 눈뿌리라고 하면 우리 눈의 뿌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눈을 좀 강조한 말 같죠? 그래서 시야 같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눈앞에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언을 바라보노라니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잇따른 도발 행위, 6차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작 김정은은 저런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태평하다 이런 모습 외부에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런 모습, 저런 발언
보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선전선동부 쪽에서 지금 국면에서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파괴하겠다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또다시 무기 만드는 현장을 가서 우린 절대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준 측면이 있고, 아예 지금처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가서 어깨춤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난 니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선전선동부 쪽에서 이번엔 아예 조금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약간 비아냥거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의를 했고, 김정은이 그래 이번에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말이죠. 김정은의 리더십이 얼마나 확고한지 많은 외부에서는 좀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말 그대로 노예한 북한 권부의 고위층 인사들이 김정은 앞에서는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한다거나 눈을 마주치면은 뭐 쩔쩔맨다거나 또 수줍은 웃음을 웃는다거나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의 위상은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다. 김정은의 정권 장악력은 어쨌든 확고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 장악력은 어쨌든 잘못 보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최근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에 몇 년을 보면 최고위층에 있던 인민무력부장도 죽고요. 이렇게 뭐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졸지에 숙청을 당하고, 그러니까 잘못 보이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김정은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의 정권 장악력이 표면적으로는 확실한데 정말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강한 조직은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조직이 제일 강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김정은이 그 어떤 보좌관들은, 김정은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복종을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으로 김정은을 보좌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조직이 강해 보이지만 만약에 정말 최고 지도자의 위상에 신변에 약간 이상이 생기면 우르르 허물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갑자기 안전식 기자 얘기하는 동안에 예전에 공허부 장성택인가요? 예. 공허부를 처형했을 때 그 처형 사유 중에 하나가 혹시 손 변호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외다리를 짚었다는 표현이 있었나요? 짝다리 짚었다라고 해서 김정은 앞에서 불손한 자세를 보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처벌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처벌 이유가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중에 하나로 기억하고요. 또 장성택 말고도 계속 뭐 숙청됐다가 복권되기를 거듭하는 여러 그 고위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뭐 하품을 했다, 또는 뭐 눈을 잠깐 감고 졸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여러 가지 그런 처벌들을 받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이게 그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권력을 공고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예, 안정식 기자, 이제 그러면 관건은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과연 어떤 내용 얘기할까 예상은 됩니다. 이미 저 첫 반응 보면 예상은 되는데 어떤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북한 핵 개발의 정당성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을 봐라. 저렇게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만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위권 사원이다. 이런 거를 이제 분명히 주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뭐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다, 개 짖는 소리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개꿈이다, 이런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곧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게 되고요. 내일은 한미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유엔총회 현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북한 핵 문제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유엔총회에서 외교전도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